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무디스까지 강등 조정에 나서면서 시장에 충격이 있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 과연 이번 주에 시장 흔들림을 크게 줄 만한 소식인가, 이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외신들을 읽어봤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버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다, 이런 것이 조금 더 팽배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강등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자,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의 호재가 일주일 내내 투심을 끌어올린 셈이었는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 일제히 0.5%에서 0.7%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출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거기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8로 발표가 됐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53.4를 예상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위축이 된 것이고요. 이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에게 계속 부담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미중 관세 협상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수의 경우에는 소프트 데이터죠. 이 소프트 데이터는 통상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드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6월 혹은 7월에 하드 데이터가 실제로 악화하는지 여부가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듯 경기 우려감이 다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옵션 만기일 수급에 대한 영향, 거기다가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결국에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한편 주말 사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이제 불거졌습니다. 시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번 주 최대 관심사인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쯤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후행지표다. 누가 신경 쓰겠나. 이런 얘기를 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지금은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이 강등 이슈가 나오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예상됐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엔비디아가 0.4% 올랐습니다. 지난주 급등이 부담스러웠을 법도 한데 추가 반등에 이날 성공을 한 것이고요. 이로써 시가총액도 3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6%의 상승,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은 M7 종목들 가운데 세 번째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5% 넘게 밀리는 이슈가 있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날도 2.1%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상승률은 17%, 한 달 동안은 45% 폭등을 했고요. 한때 60%에 달했던 연초 대비 하락률은 이제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도 8%대 일주일간 뛰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지난주에는 M7 종목들이 다시 증시의 전면에 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반등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특히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지난주 이틀 동안 두 자릿수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
2%대 반등에 나섰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지난주 중동에서 대형 잭팟을 터뜨렸죠. 이번에 중동에서 따낸 계약이요. 단순하게 그 수치를 계산했을 때에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나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실제 숫자로 찍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우려를 좀 잠재워주는 데 기여를 확실히 했고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지분을 늘린 것으로 전해진 코어 위브의 주가가 22%대 폭등한 점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 135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도 확인해 보시죠. 이 치폴레의 CEO를 새로운 이사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전에는 머스크 CEO의 친동생이 이사를 맡는 등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 새로운 인물 합류로 독립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2.1% 급등하면서 35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하자 다른 전기차주들도 동반 랠리를 했습니다. 특히 루시드가 5.6%의 급등, 리비안과 니오 역시 2% 안팎의 상승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실적과 이슈 특징주들 확인해 봅니다. 코인베이스, 전일 해킹 사건과 SEC 조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7% 급락을 했었죠. 하루 만에 9%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 고객 유출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용자 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입니다. 주가는 9.01% 급등하면서 2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주중에 크게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기준 30% 가까운 폭등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디지털,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업체입니다. 이날 나스닥 상장 후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회사 CEO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단순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에도 특화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테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장 테마다라고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지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양자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를 완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폭제가 되어줬는데요. 퀀텀 컴퓨팅의 주가가 이날 39%대 폭등했고요. D-Wave 퀀텀이 11%, 아이온큐 역시 7.5%의 반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 이것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월요일에 쏠려 있죠. 컴퓨텍스라고 해서 대만 최대 IT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곳에서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제품 등 좀 주가에 우호적인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주의 반등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목하실 만한 기업 실적으로는 화요일 홈디포, 수요일 타겟과 스노우플레이크, 로스, 바이두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주말 사이 나온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무디스도 미국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입지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했는가, 부채 증가를 반영하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재정 적자가 축소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코멘트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베센트 재무장관
장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시장이 반영한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거부한다. 또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무디스의 125% 관세 매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이라도 빨리 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라는 트루스 소셜 글을 통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는 점차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 경기와 다르게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역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란은 핵 협상 제안을 받지 못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사흘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는데요. WTI 원유 선물 1.4% 오른 6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심리 지표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비치가 50.8로 나타났는데 2025년 들어서 어떻게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빨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의 확정치는 52.2였는데 그보다 더 낮게 50.8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로는 2.7%가량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YTD 기준으로는 30%에 육박하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26.5%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75%는 자발적으로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지수를 좀 비교해보는 그래프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개가 확 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소비자 심리지표는 꺾이는 모습을 반대로 이렇게 정반대로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3%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고요. 5년에서 10년 사이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4월 코어 CPI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니까요. 3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물가에 아주 큰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심리 지표는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 심리는 어떨까요? 미국 투자자들 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8일 이후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 매수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라고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점유율 4월 말 기준 36%, 10년 평균치는 12%에 불과했는데 그를 훨씬 뛰어넘는 비중이 주식 투자에 많이 실려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상 최대 매수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S&P 500 지수 내 어느 정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S&P 500 지수의 전체 수익률 올 들어서 0.6%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M7의 기여도 오히려 마이너스 1.4%입니다. S&P 500에 상장된 50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493개 종목들 이렇게 집계가 될 텐데 이들 기업이 오히려 2%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S&P 500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라던가 섹터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외에도 시선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뉴스 플로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6일 무디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떨어뜨리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011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2023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겁니다. 무디스는 1917년 이래 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AAA 지위를 잃은 이유는 막대한 재정 적자입니다. 무디스는 미 정부와 의회의 무책임한 지출이 재정 적자를 키워왔다. 미국 경제와 금융의 강점을 인정하지만 재정 지표 악화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트리플 A로 유지하던 기존 등급을 더블 A1 이런 식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건데요.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로 이야기하는 3개사 중에서 미국에 근거하고 있는 무디스가 가장 늦게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S&P는 2011년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요. 피치는 2023년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디스는 이렇게 AA1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적자 폭증과 재정적자 축소 조짐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좀 어떠한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신용등급 강등 이유 먼저 들여다보죠. 역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이자 비용의 증가 추세를 되돌릴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었는가? 글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자는 2024년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6.4%에서 2035년이 되면 약 9%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포인트들도 들여다볼 만합니다. 관세는 단기 성장 둔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등급 강등은 물론 있었으나 전망 자체는 안정적으로 조정됐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 충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에는 S&P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죠. 이때 시장 반응은 굉장히 패닉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는 6.7%나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9%에 육박하는 일중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1.4%, 나스닥 지수는 2%가량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죠. 자,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채권 매도세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점일 텐데요. 우리 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 당시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오히려 2011년 당시에는 유럽의 재정 위기와 겹쳤기 때문에 우리의 외환 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응을 좀 빠르게 나섰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환율의 추가 폭등세는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치솟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무디스의 등급 하향 조정이 셀 아메리카의 연장선으로 달러당 원화 환율의 급등을 야기하진 않을까는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 나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이 다른 국가를 우회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는 정식 통관 절차 없이 국경을 넘나들기에는 너무 크다며 고객들은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젠슨 황 CEO 주말 사이에 쏟아낸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중동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엔비디아는 내심 한박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공급업체들을 만났죠. 블랙웰의 본격 양산을 성공 축하하는 자리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TSMC에 대한 극찬을 했습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TSMC의 강점이면서 글로벌 전략 역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코멘트 내놨는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는가입니다. H20 칩의 다운그레이드 출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코멘트 함께 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루머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중국 고객을 위해서 수정된 호퍼 시리즈의 AI 칩을 출하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코멘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H20 칩을 다시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퍼 칩이 더 이상 수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호퍼 칩이 아니라 다른 AI 칩에 중국용 수출 칩을 출시하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대만 기업들과 계속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젠슨 황 CEO이기도 한데요. TSMC를 극찬한 데 이어서 또 새로운 기업과 협업 소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위스턴
위스트론이 내년에 미 공장에서 엔비디아 서버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미국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밝힌 바가 있는데요. AI 서버 구축에 위스트론과 손을 잡고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밖에도 폭스콘과도 이미 협력 사실을 발표한 바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텍사스에 집계될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에 이 엔비디아의 서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자칩 관련해서도 자극받아갈 수 있는 뉴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